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 딱 보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을 때가 많죠. 완전 혼돈 그 자체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학자 월터 러셀 미드의 분석 툴을 빌려서 그 광기처럼 보이는 정책 이면에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트럼프가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엄청 변덕스럽고 뭐랄까 한편의 드라마 같고 도저히 다음 수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들 하잖아요. 사실 그가 만들어내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정말 쉽죠. 놀라움 아니면 실소, 때로는 두려움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예요. 이 모든 쇼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분석의 도구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지도입니다. 먼저 트럼프라는 퍼즐을 살펴보고 그가 띄고 있는 새로운 세계의 판을 이해한 다음 그의 행동을 읽는 5가지 규칙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새로운 세계 질서는 어떤 모습일지, 또 그가 떠난 뒤에도 무엇이 남을지 같이 고민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할 일, 선수를 분석하기 전에 그 선수가 뛰고 있는 경기장부터 이해해야겠죠. 지금 세계라는 경기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미드의 분석이 시작됐는데요. 그는 트럼프를 최초의 포스트 모던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의 대통령들은 어떻게든 안정된 산업화 시대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 모든 낡은 규칙과 제도가 정보혁명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의 권력을 잡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 두 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과거의 세계는 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죠. 심지어 역사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가 활동하는 이 새로운 세계는요, 완전한 혼돈입니다. 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정보혁명이 모두를 위한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렸어요.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지도도 없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야, 월터 러셀 미드의 이 한마디가 정말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해주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지도 없는 미지의 세계에 와 있는데 심지어 지도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과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지도자의 만남. 이게 바로 트럼프 시대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자, 무대 설정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분석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의 행동을 해독할 수 있는 5가지 실용적인 규칙, 일종의 플레이어 핸드북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가 그의 외교 정책이라는 복잡한 자물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연설이 아닌 반응을 보고 여러 거래를 동시에 굴리고 드라마가 핵심이라는 점, 그리고 지지 연합을 관리하고 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일 거예요. 바로 그의 말을 단어 하나하나 분석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그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그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의 모든 말은 일종의 협상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당신의 최악의 악몽이 될 수도 최고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일단 던져놓고 상대가 얼마나 겁을 먹는지 얼마나 간절해하는지를 그냥 지켜보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진짜 정보인 셈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그가 철저한 기회주의자라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돌리는 저글러처럼 그는 항상 수많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요. 그러다가 가장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딜에 집중하고 막히는 딜은 그냥 미련 없이 버립니다. 이건 전통적인 정치인의 방식이 아니죠. 여러 부동산 매물을 동시에 검토하면서 가장 돈이 될 것 같은 건물에 투자하는 딱 부동산 개발업자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규칙 3번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드의 말처럼 그는 정책이 아니라 드라마를 만들려 했고 눈부시게 성공했다. 트럼프에게 권력은 정책적 성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관심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 그 자체가 곧 정치적 자본이 되는 거죠. 드라마에 대한 그의 집착은 사람을 쓰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보통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트럼프는 흥미진진한 리얼리티 쇼를 위해 내각을 캐스팅합니다.
누가 가장 유능한가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가장 재밌는 TV 그림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캐스팅의 핵심인 거죠. 네 번째 규칙은 국내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외교 정책 뒤에는 자신의 지지 연합을 묶어두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는 마치 심판처럼 자신의 지지 기반 내 여러 파별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마가 세력을 대표하는 제이디 벤스 같은 사람도 챙겨주면서 동시에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마르코 루비오 같은 사람도 관리하는 식이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표가 그의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유럽과 일본은 무임승차하고 있으니 매서운 사랑으로 국방비를 더 내게 만들어야 한다. 러시아는 너무 약해지면 중국만 좋은 일 시키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중국을 견제할 힘을 유지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핵심 경쟁자죠.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써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게 바로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자, 좋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런 독특한 전략이 실제 세상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국내 정치부터 동맹 관계까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는 미국 내에서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핵심 지지층인 MAG와 놀랍게도 빅테크 기업들이 손을 잡는 모습이죠. 생각해보세요. AI 시장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빅테크 이해관계는 과거 공화당이 신성시했던 자유무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우선순위에 새로운 연합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관계가 엄청 삐걱거리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압박 때문에 유럽과 일본이 드디어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끝난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의 거친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동맹국들을 전략적으로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독자적인 핵무장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모든 파괴적인 변화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트럼프가 떠난 이후에도 살아남아 계속 우리 곁에 머물게 될까요? 미디어의 분석에 따르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물론 유네스코에 다시 가입하거나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것들은 쉽게 되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요? 아마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 그리고 동맹을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지라는 거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특히 중국을 주된 경쟁자로 보는 관점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정치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독특한 인물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혼란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적응해야 할 세계 정치의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일까요? 과연 게임의 규칙은 영원히 바뀐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